김제시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 원성 여부는 최대 이틀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순창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샘물 취수 사업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샘물 취수 현장을 직접 찾아 폐쇄를 요청하는 등 반대 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김제시 진봉명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받는다며 건설 공법을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뱀장어 등 양식장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과 사용,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미승인 품목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창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샘물 취수 사업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샘물 취수 현장을 직접 찾아 폐쇄를 요청하는 등 반대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지역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순창 샘물 공장 앞에서 샘물 취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창 군민들은 식수와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샘물 취수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샘물 공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군민들은 인근 지역 지하수 고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샘물 취수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순창 샘물 폐쇄입니다. 그래서 순창 샘물이 더 이상 쌍치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쌍치에서 떠나면 저희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대표인 사장이 지역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타에 대해 순창 샘물 관계자들은 농업용수 부족은 인식했으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샘물 취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상황에서 취수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을 못 챙긴 거는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잘 챙기고 가까운 데서 식수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랬으면 제가 물을 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했겠죠. 회사가 적자도 날 수 있고 이익도 날 수 있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될 걸로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원인이 인근에 위치한 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취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 측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에 이어 식수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기업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김제시 진봉명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생활에 악영향을 받는다며 건설 공법을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진봉면입니다. 이곳에 건설될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깃발들이 꽂혀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 8m 높이의 토공식 공법, 즉 흙으로 쌓아 올린 도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 관련 주민 설명회 때부터 토공법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8m 높이의 도로가 진봉면 한가운데 들어선다면 높고 긴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방해하고 생활권을 양분하는 등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많은 생활에 불편을 느낍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선 조망권을 방해받고 보시다시피 이런 그냥 허벌판 아닙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평선을 볼 수 없는 그 조망권을 방해받고
또 그것 못지않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활권이 양분돼요. 국책사업은 당연히 응해야죠. 근데 국책사업도 좋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고속도로 건설 형태는 교량식 공법입니다. KTX 선로 등 콘크리트 다리를 설치해 그 위에 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 측은 진복면이 포함된 구간 전체를 교량식 공법으로 건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토공식 공법보다 교량식 공법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복면 주민들과 지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그거를 전체 10km 구간을 교량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의견 조율을 자꾸 통해서 이제 지자체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의 착공은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김제시 진복면 구간공사는 5월쯤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복면 주민들은 김종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도로공사 측이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시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잠잠했던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병원성 여부는 최대 이틀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김제시 백구면 만경강입니다. 전라북도가 이곳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시료 제출은 14일 날 했고요. 검사는 5일 정도 걸려서 검사를 중간검사를 해보니까 항원이 검출된 거고, 그다음에 이 항원 검출된 거 갖고 고병원성 여부 조사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나올 거예요. 전라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긴급 행동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반경 10km 지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합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 가금류 밀집 사육단지를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만경강 일대 10km에는 2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21일 동안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고병원성으로 나오면 21일간 이동 제한 걸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독 수치랑 계속하고 묶어놓고 있는 거죠. 시루에서 나왔었어요, 고병원성이. 근데 저희는 안 나왔었거든요, 18년 이후에는. 최근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모두 6건. 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나타났지만 잠잠해질 것 같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다시 검출되면서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뱀장어 등 양식장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과 사용,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미승인 품목 등입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출하 정지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뱀장어 양식장 137곳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고 기타 어종 양식장 530곳은 다음 달 29일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적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8살 A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1시경 김제시 내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당시 41살인 B씨를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갑자기 경적을 울렸으며 B씨 일행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목검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안수협 조합장 선거의 투표 효력 이의 제기와 관련해 투표지 검증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선관위 회의실에서 투표의 효력에 대한 전체 투표지 4,515매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당초 개표 시의 득표수와 검증 시의 득표수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지 검증은 낙선자인 기호 1번 배중수 후보가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청해 진행됐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설치작가 이나경 씨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김병종 미술관은 올해 첫 전시회로 천연 염료로 물들인 직물과 종이로 만든 설치작품 80여 점을 다음 달 10일까지 전시합니다. 30일에는 전시회와 연계한 신용구 씨의 행위예술과 복미경 씨의 무용 공연도 진행됩니다. 이나경 작가는 회화와 섬유 미술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설치작품 제작과 무대 미술 감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으로 오방색을 만들어서 설치 미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딱 벽에 걸린 작품이 아닌 정말 조형물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일회용품을 청사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순창군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청사내 일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일회용 커피잔 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텀블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 문제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을 8,422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7,827억 원보다 59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는 7,746억 원, 특별 회계는 61억 원 증가한 67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 개선 사업 등 생활 SOC 사업에 186억 원,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 112억 원,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 6억 원 등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건전한 역사관 육성을 위해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장학습 체험 시 일선 학교의 역사 현장 답사와 역사 동아리 편성 등을 권장키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제가 동행하는 국회 역사체험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이 한식과 청명기관 화장시설을 연장 운영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개장 6월 화장 건수를 하루 15기에서 40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시신 화장은 하루 11기입니다. 정읍시는 개장 6월 화장이 늘어나 예약된 화장 접수에 대해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개장 6월 화장 신청은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나 시청에서 개장 신고 증명서를 교부당하여야 하며 화장일 포함 15일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사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방사능 재난을 대비해 갑상선 방호약품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갑상선 방호약품 수량과 유효기간, 보관 상태와 배부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한빛 원전에서 30km 이내 지역인 지자체 주민 1명당 2개씩 확보 기준을 적용해 고창군에 14만 3,319개, 부안군에 27,90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이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정읍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과 기상기후 사진전, 기상과학관 견학과 직원 어울림 한마당 등 프로그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인 WMO는 매년 3월 23일을 세계 기상의 날로 기념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 주제는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노인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학생들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과 중학교 1에서 3학년으로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하모니카와 우쿨렐레 연주를 선보이고 준비한 춤과 노래를 공연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통해 아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안군 변산면이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상담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상담은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홍보와 개인별 복지 상담 등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사업 등 주민들이 잘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홍보도 이어졌습니다. 변산면 관계자는 꾸준한 경로당 방문 상담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문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현장 복지를 통해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다소 요란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봄비치고 제법 양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 최대 6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낙석과 산사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로 인해 시야가 좁은데 도로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또 한 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전 해상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2.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 방파제나 도로를 넘기도 하겠는데요.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최대한 해안가 주변으로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 전남과 충북 9도 등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 We took a drive in Daddy's car. We went so far, but now we go even furthe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